네, 안녕하세요. IT조선 막대먹은 산업부의 이진입니다. 오늘도 두 분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유진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노동균입니다. 네, 저번 방송 나가서 참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데요. 오늘도 좀, 제가 보니까 말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안 좋은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노코멘트인데, 제가 오늘 또한 좀 핫한 이슈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 2017년 7월 20일 여야 사당의 합의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됩니다. 뭐죠? 이 11일 날 새로운 신임 장관이신 유영민 장관님께서 취임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나서 그 미래부의 위기냐, 기회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위기라고 봐요. 이게 지금 유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색깔이 너무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힘을 실을 수가 없어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라고 보는데요. 일단 유영민 장관이 ICT 업계에서 좀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대학 졸업하시고 바로 이제 ICT 업체에서 쭉 일을 해 오셨던 분이거든요. 거기다가 물론 미래창조과학부가 전 정권에서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사실 존폐가 있었죠. 존폐 위기가 있었죠. 언급될 정도로 위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문정권 들어서면서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 오히려 더 위상이 올라갔다라는 해석이 더 지배적이거든요. 전임 지창희 장관도 퇴임사에서 그런 말씀을 좀 하셨다는 그럼요. 거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앞으로 미래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근데 사실 커질 거라고 하면서 외형상으로는 커져 보여요. 근데 실제로 내부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과학계나 ICT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청와대 얘기도 좀 위상도 그렇고. 네, 지금 미래부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R&D 연구자원 기금이나 이런 것들 지금 예산을 좀 늘려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ICT 쪽으로는 힘이 안 실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유 신임 장관께서 이제 ICT 업계에 이제 잔뼈가 좀 굵었다고 하시는데, 청문회 보셨죠? 네, 봤죠. 아니, 거기서 ICT에 오랜 기간 일을 하신 분이 그 업계에 어떤 생태계가 어떤지를 모르고 거기서 그런 앱 개발을 하나에 만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분명히 미래부에서도 해명을 했었지만, 이건 이제 그만큼 공공성이 있는 그런 플랫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국가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였지. 그게 당장 우리가 정부에서 배달앱 만들겠어,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근데 제가 듣기는 당장 만들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걸 듣고 다들 광분을 하셨어요. 정말. 이 청문회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몇몇 그런 표현 가지고 너무 그렇게 물고 늘어지시는 건 물론 제가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당사자분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길게 끌고 갈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미래부 같은 경우는 사실 컨트롤 타워도 지금 사실 부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청와대에서 기존 정부 같은 경우는 그때 8명이었나요? 네, 그렇죠. 8명이 지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ICT와 관련해서 ICT 관련해서 이제 좀 업무를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한 명이죠. 행정관 한 분이 하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가 미래부를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사실 미래부의 주 업무가 이제 꼭 ICT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과학도 과학 같이 기술도 해야 되고, 국가 R&D, 어떻게 보면 국가 R&D 예산이 좀 더 많아요, 사실. 미래부 올해 예산이 14조 1,800억 원 정도, 작년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정도 되고, 국가 R&D 예산이 20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R&D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 걸까요?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 부분 AI라든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쪽에 관한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세부 계획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세부 계획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요. 단순히 ICT 쪽뿐만이 아니고, 이게 알파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기초과학 연구가 아주 중요한 분야거든요. 그렇죠. 과학기술 보좌관이 그래서 별도로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미래부에서도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새로 신설해
신설하고 거기에 이제 차관급으로 본부장을 아직 선임은 안 됐습니다만, 예. 그래서 기존 2차관 체제에서 이제 3차관 체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더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그게 지금, 예. 그래서 또 말이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 출신이 기획재정부 출신이 거의 앉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순수 ICT나 과학 출신이 그렇죠. 아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업계에서는 나온 얘기가 이거 제2의 기재부 아니냐. 미래부 위상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 지금 또 유영민 장관의 특성이 일단 청문회 때도 제가 조금 의심스러웠던 게 이제 뭐 아까 오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셨는데 사실 색깔이 좀 되게 불분명해요. 어떤 색깔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파란색? 빨간색? 아니 그런 색깔이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드라이버해서 이끌고 가줘야 이게 좀 힘이 실릴 텐데. 근데 우리가 모르는 또 그 내면에 좀 강함이 그러니까 있지 않으시겠어요? 기존에 그 저 정보화진흥원에서도 수장을 맡으면서 신용 평가가 많이 떨어졌던 원을 좀 많이 높여주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네. 근데 청문회 때 보여주신 모습은 상당히 약했었어요. 너무 뭐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청문회는 사실 또 워낙 그 야당의 공세가 워낙 거세니까. 네. 근데 너무 저 자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래 청문회나 그 국감 이런 걸 보면 공무원이신 분들이 상당히 좀 조심을 많이 하세요. 보통 말씀을 원래 잘하시던 분들도 좀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분이 또 이번 그 유영민 장관이 또 관료 출신이 아니고 업계 출신이시다 보니까 사실 그런 자리에서 그런 질문 공세를 받아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원래 보통 이제 11일 이제 취임을 하셨으니까 초반에는 허니문 기간이 조금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면 사실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좀 궁금한 게 이제 지금 제일 이슈가 통신비거든요. 첫 어떤 시험대다 그렇죠. 이런 평가들이 나오죠. 이 통신비 과연 어떻게 끌고 나갈지도 저는 되게 좀 그러니까 귀출류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 미래부가 앞으로도 좀 순탄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11일 유영민 장관 취임사에서도 그 관련해서 언급을 하시긴 하셨어요. 네, 통신비 인하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설명을 했는데 원한 대로 하실 것 같아요? 원한 대로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게요. 뭐 제가 그분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니니까 뭐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청문회 과정에서 그분 언급하신 내용상으로는 일단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전향적인 입장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밀어붙이실 것 같고. 삼성도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죠. 네네. 요새 그 제조사들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반응이고 그리고 그 약정 할인 요금 20%에서 25%로 5%포인트 올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장관 직권으로 고시 개정하면은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편 요금제와 그 기본료 인하 문제가 결국은 최종 쟁점인데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당면한 시험대가 가능성은 원한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정부 기조가 그러니까 좀 밀어붙여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또 청문회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통신사랑 또 협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또 그거를 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협의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통신사에 지금 반발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죠. 근데 더 웃긴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이 통신비 심의 협의체를 만든다고 했단 말이죠. 그 민관의 의견을 두루 듣겠다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좀 강압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조금 논란이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의구심이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당면한 첫 과제로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워낙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어떤 위상과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뭐 또 중요한 내용들 또 저희가 발굴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방송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